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에겐 이번 주가 꽤 고비가 될 겁니다. 앞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버티기 등등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볼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 후보자는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제 옆에 청와대 출입하는 이동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훈 차장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해운 후보자가 조금 전까지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다 돌아갔는데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사청문회 결국 무산됐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 그러시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 다시 또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달라 그러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 포함해서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실 건가요? 아까 권영세 의원이 가족 간 금융거래는 자기도 제출 못했다고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의원님도 제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 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마지막 질문이 좀 눈에 띄네요. 이대로 청문회 안 열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지켜보죠. 이동훈 차장, 청문회 앞으로 열릴 수는 있는 겁니까? 열립니까? 못 열립니까? 이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위원장이 사실 키를 잡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일정대로 지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지만 청문회 단독으로 민주당이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미자 위원장 청문회를 아주 정회해버리고 여야 간사에게 일정을 합의하라고 했는데요. 결국 오늘 불발되고 끝났죠. 방금 앵커께서 그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돌아간 걸로 안다 하셨는데 아직 취재해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럼 아까 영상을 봤던 건 경내를 잠시 떠난 거고 다시 국회 여의도 국회 지금은 대기 중이다 여전히. 네, 조금 전 저희 취재 기자가 이제 보내왔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다음 청문회를 준비하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열지 못한다. 목요일은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상임위를 수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에 청문회를 다시 여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청문회를 열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이제 모두 이 대통령에게 떠넘기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화면 봤듯이 귀가는 안 했고 다만 언제 열릴지 모르는 청문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내일도 쉽지 않고 이번 주 안에서 청문회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아까 그 경내 잠깐 벗어날 때 보니까 기자들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자료 얘기를 계속 묻던데 자료를 많이 안 내긴 안 냈나 봐요? 이제 이게 야당과 이해운 후보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2,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15건밖에 15%밖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15%가 아니라 75% 정도는 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큰데 어떤 기준을 삼느냐인데 글쎄요.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한데 어떻게 청문회를 하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해운 없었던 이해운 청문회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평생을 거짓과 위선, 탐욕과 반칙, 갑질과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이 20년간 정치 같이 하신 분이에요.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직이 아니라 원펜타스를 지키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청문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도 자료고 장관 지명 직전에 아들 월세 27개월치를 뒤늦게 입금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발인데요. 예. 어젯밤 9시쯤이 돼서야 이 후보자 측에서 추가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 세종시 아파트에 2023년 8월 예. 이 후보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예. 이 아파트 인근에 근무하는 장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40만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별도 계약서는 없었고요. 아들도 사실은 부모의 집에 살아도 돈은 내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돈을 내지 않으면 이게 증여세 또 그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어젯밤 9시에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를 보니까 그렇죠. 2025년 12월 21일에서야 장남이 27개월치 월세를 이 후보자에게 입금했습니다. 예. 이 날짜가 바로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되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뭐 일단은 예원 후보자 쪽에서 이 정도면 소명이 되지 않았냐, 낼 건 낸 거 아니냐. 청문회도 바로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혜원 후보자는 이혜원 후보자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갖고 싶어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입장일 것 같아요. 청와대 취재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보면은 예. 이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국민께 제대로 소명을 해야 하고 예. 이걸 지켜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뭐 채택되지 않더라도 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동안 대통령들이 임명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임명이 강행할 수도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면 예. 국민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면 뭐 강행은 쉽지 않은 기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그리고 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예. 지금 끝났을 걸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이제 국민의 여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국민 뜻에 크게 반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예. 여당에서도 어떤 부정 청약 의혹 같은 것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후보자를 마냥 감싸기는 그런 쉽지 않은 기류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 그 청와대 관계자의 그래픽 나간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 말 중에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임명 강행을 쉽지 않을 것 같다. 뒤집어 보면 의혹만 해명하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만약에 청문회가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인데 청문회가 안 열리잖아요. 이혜원 후보자 캐릭터상 사실 권력 의지가 꽤 있는 사람이면 청문회 말고도 뭔가 본인이 해명의 장을 마련하라고 하진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년 전이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전에 직접 셀프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본인의 의혹을 뭐 어떻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예. 뭐 아직 뭐 이 후보자가 그런 걸 할 거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진 않지만 예. 뭐 해명하는 자리를 본인이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예. 이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앞에서 소명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에는 지금 선을 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지금 뭐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다 안 하겠다라고 장도영 대표 단식과 맞물려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청문회가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앞서 제가 집권 여당의 지금 이번 주 최대 고민거리가 이혜원 후보자의 청문회 말고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건이라고 했는데 앞서 제가 김종숙 오프닝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동훈 차장도 이제 집권 여당 기류를 잘 아니까 오늘 선 기자회견 후 자진 탈당을 했거든요. 이것도 뭔가 마지막 날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왜 오늘 이런 판단했다고 보세요? 그냥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면서 사실상 제명을 수용했습니다. 굳이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반쯤 탈당계를 제출했는데요. 예.
재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었기 그러게요. 때문이죠.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요. 예. 민주당 지도부도 김 의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야당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계속 버티고 당 안 떠나는 이유가 그만큼 민주당이 치부를 다 알고 있고 뭐 황금폰 있는 거 아니냐, 치부책하고 녹취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탈당 없다더니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왜 못 뱉었다고 보세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네, 방금 뭐 황금폰이나 뭐 혹시 추가 뭐 강선우 의원 말고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야당에서 많이 맞아요. 얘기를 했지만 예. 설령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김병기 의원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본인의 딜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여론도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그런 공개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또 돌파구가 없었던 걸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당장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를 김병기 의원 사태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김병기 의원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뭐 같이 이제 가서 이걸 이겨나가자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탈당 않겠다더니 탈당 결정, 그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청와대 출입하는 이동훈 차장에게 집권 여당 내부 기류를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